자, 그러면 조금 더 이제 좀 더 재밌는 걸 우리가 알아보겠습니다. 이 코로나가 연령대별, 연령대별, 그죠? 연령대별로 확진자, 사망자 수의 관계, 사망자와 확진자의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데이터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이런 데이터가. 그래서 데이터를 불러오는데, 이게 보시면, 코로나 데이터에 보면, IM8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시트를 열어보시면, 자, 날짜별로, 연령대별로 확진자와 사망자가 있어요. 3월 2일 날 쭉, 80대까지 이렇게 있고, 3월 3일 날 있고, 쭉 있는데, 이렇게 쭉 보시다 보면, 마지막 날짜, 이게 누적이거든요. 누적. 그럼 마지막 날짜에 연령대별로 확진자와 사망자 수를 우리가 이렇게 확인을 하게 되면은, 그죠? 하게 되면은, 이제 최종적으로 날짜별로, 연령대별로 확진자, 사망자 수를 이제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날짜별로 매일 누적되는 거예요. 매일. 그러면, 워크플로우에서 우리가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코로나에서 데이터를 우리가 하나 컬럼을 변경해서 처리해서 자, 우리가 여기서 뭘 해야 되는가 하면 결국은 음, 여기에 마지막에 있는 날짜의 데이터를 이렇게 가져와야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컬럼 변경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예, 전체 데이터에 대해서 요 날짜에 대한 X축에 해당하는 데이터 타입에는 캐릭터 변경을 해주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콜론 변경이 아니고 여기서 우리가 필터링을 통해서 필터링을 통해서 마지막 날짜의 값을 우리가 이렇게 적용해서 가져오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 조건에 맞는 데이터를 가져오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필터링을 한 다음에 이 날짜별로 이제 막대 그래프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막대 그래프를 가져오는데 자, 연령대별로 확진자와 사망자를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연령대별 확진자와 사망자 수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필터링을 해서 막대 그래프로 보여줄 수 있는데 여기서 음, 막대 그래프로 보여줄 때 나이별로 사망자 수 해보니까 연령대별로 이렇게 사망자 수가 늘어나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각적으로 이거를 시각화를 해놓으면 진짜 데이터의 어떤 그런 패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눈에 띄게 되고요. 이거는 우리가 이름을 붙여보겠습니다. 음, 나이, 나이별 사망자죠. 사망자 순서죠. 나이에 따른. 그러면 나이에 따른 확진자 수. 자, 나이에 따른 확진자 수를 볼까요? 보니까 20대가 많고, 그 다음 50대가 많네요. 그죠? 20대가 많고, 이건 나이에 따라서, 나이가 많다고 확진자가 많이 생기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죠? 네. 확진자,
연령별 확진자 수입니다. 연령별. 이거는 인원이 되겠고요. 그죠? 그래서 연령별, 연령별 확진자 수. 맞습니다. 그러면 연령별 사망률을 한번 보고 싶거든요. 연령별 사망률. 그러면 연령별로 사망률을 봐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우리가 나이대별로 어느 나이대를 좀 특히 관심을 가져야 될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사망률이라는 것은 뭐죠? 사망률이라는 것은 뭐죠? 어, 사망자 수를 확진자 수로 나눠서 곱하기 100 해주면 됩니다. 그죠? 음, 맞나요? 그럼 이걸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러면은, 자,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보면은, 여기에 보면은 사망률이라는 게 없어요. 사망률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사망률이라는 데이터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사망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사망률은 여기 보면, 확진자와 사망자 수 이 데이터를 가지고, 그죠? 우리는 사망률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자, disease, 이거를, 그죠? confirmed로 나눠주면 돼요. 요, 그죠? 곱하기 100 해주면 돼요. 이거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파생 변수를 만들 겁니다. 파생 변수. 파생 변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전처리에서 파생 변수를 만들어서, 자, 파생 변수. 여기 보시면 파생 변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 음, 이 파생 변수를 만들어서, 파생 변수를 만들어 가지고, 음, 두 개의 컬럼에서, 이두 개의 컬럼에서, 두 개의 컬럼에서, 네, 우리가 이제 사망률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컬럼을 설정해 볼게요. 자, 사망자 수를, 그죠? 이렇게, disease, 사망자 수를, 자, 확진자 수로 나눠주고, 곱하기 100을 해주면은 되고요. 자, 그러면은, 파생 변수명은 death rate이라고 해주면 됩니다. 네,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이렇게 해서 파생됐죠. 이 두 개의 컬럼에서 파생된 파생 변수가 생겨요. 파생 변수. 여기가 death rate이 되겠습니다. 그죠? 예. 여기는 뭐 157분의 0이니까 0%, 0, 0%, 그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자,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이제 여기 나올 텐데 이거를 그대로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적용을 하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데스 레이트라는 파생된 두 개의 컬럼으로부터 파생된 컬럼이 생성이 됐고 우리는 그러면 연령대별로 자, 이 데스 레이스를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는 사망률을 시각화해서 볼 수가 있겠다. 맞죠? 사망률을 우리가 볼 수 있겠다. 그런 겁니다. 그럼 파생 변수를 가지고 우리가 그러면 시각화에서 막대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래서 막대 그래프를 그려보면 나이별로 연령별 사망률을 이렇게 바로 이렇게, 볼 수 있게 되겠죠. 됐어요? 음. 이렇게 하면 뭐 간단하게 우리가 이제 볼 수 있고 이 그래프를 뭐 이런 식으로 연령별 사망률 이렇게 할 수 있고 사망률 하고 나이 그죠?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여기다가 뭐 값을 이렇게 표시로 해줄 수가 있고요. 그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반응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히트맵을 우리가 좀 그려보겠습니다. 히트맵, 히트맵이라. 근데 이제 히트맵을 한번 그려볼 텐데, 이 우리가 이제 이 값에 대해서 이제 상관관계를 좀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파생 변수를 우리가 스케일링을 하겠습니다. 스케일링이라는 기법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확진자, 사망자, 사망률 간에 어떤 나이별로, 나이대별로 확진자, 사망자, 사망률의 상관관계를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들을 어떻게 하려고 하면 이 상황으로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컬럼의 값을, 이게 세 개의 컬럼의 값을 0부터 1 사이로 값의 범위를 조정해 줄 겁니다. 그래서 민맥스 스케일링이라는 기법을 사용할 건데, 이렇게 민맥스 스케일링을 통해 가지고 값을 0부터 1 사이로 조정을 해 주겠습니다. 그러면 자, 파생 변수를 만들었는데 여기서 스케일링을 통해 가지고 자, 4개 컬럼에 대해서 우리가 스케일링을 할 겁니다만 시간에 대해서는 우리가 X축이기 때문에 스케일링을 안 해도 되고 확진자와 사망자, 그 다음에 사망률을 이 세 개 컬럼에 대해서 우리가 스케일링을 하게 되면 0부터 1까지 범위가 바뀝니다. 자, 여기 확진자의 범위는 157부터 2039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것이 0부터 1 사이의 값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되셨죠?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는 이제 히트맵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히트맵. 그래서 이거를 시각화해서 히트맵을 우리가 한번 그려주면은, 음, 히트맵 그려주면, 연령대별로, 그 다음에 확진자와 사망자와 사망률을 이렇게 우리가 그려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재밌는 결과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자, 20대는 확진자가 많다. 이게 지날수록 많은 거예요. 관계가 있다, 심하다는 거고. 이 연령대가 높을수록 사망자 수가 많다라는 것을 이렇게 한눈에 알아볼 수 있죠. 음, 음. 이렇게 이제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방식이 이제 히트맵이 되겠습니다. 이런 유용한 거니까, 이런 것도 있구나. 네, 이렇게 알아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히트맵이 아닌, 우리가 이제 파생 변수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상관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상관 분석. 그래서 상관 분석을 통해 가지고 여기 보시면 데이터 분석에 상관 분석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 파생 변수에 있는 이 데이터 간에 에, 나이와 여기서 파생 변수를 하나 더 만들어 볼까요? 그래서 자, 여기서 파생 변수를 하나 여기서는 여기 age의 값을 age 컬럼에 있는 값의 s를 한번 떼보겠습니다. 파생 변수. 그래서 숫자를 다 만들어 가지고 여기다가 age num이라는 파생 변수를 만들어 가지고 0, 10, 뭐 20, 뭐 30, 이렇게 해서 여기서는 80, 이렇게 S가 없죠. 이런 컬럼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그래 놓고 한번 보기 좋게 상하관계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파생 변수를 음, 그래서 여기서는 함수를 캐릭터 스플릿
캐릭터 스프릿을 쓰고, 자, 나이를, age를 우리가 s로 분리를 하고, s라는 구분자로 분리를 하고, 첫 번째 값을 만들겠다. 그리고 우리가 age num이라는 가생 변수를 만들겠다. 네, 이렇게 되죠, 그죠? 네, 이렇게 되고, 그죠? 그래놓고, 이제, 가생 변수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여기다가 분석을 해야 되는데, 이 분석을 할 때, 이 숫자 간의 상관관계 분석을 할 때는, 그때는 우리가 데이터를 우리가 타입을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콜럼 변경을 하고, 콜럼 변경해서, 그죠? 여기에서 넘버로 다 바꿔줍니다. 누메릭으로. 그래 놓고, 상관관계 분석을 진행을 합니다. 상관 분석을 이렇게 해서, 음, 세 개의 값의 상관관계를 이렇게 적용해 보면, 자, 이런 식으로 자, 나이와, 다시요. 나이와 사망자 수가 1에 가깝다.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더라. 이런 식으로 이제 데이터 간의 상관관계도 이렇게 노코딩으로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코딩을 통해서 데이터를 분석해야 됩니다.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이런 도구가 없으면 여러분들이 이거를 직접 코딩해서 그렇게 분석을 해야 했는데 우리가 쉬운 이렇게 노코딩 도구를 이용해서 누구라도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그 실습 대면 수업 시간에는 다시 한번 이걸 가지고 실습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차근차근 하나씩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초적인 시각화를 노코딩 도구를 이용한 음, 빅데이터 분석 방식은 이걸로 일단은 마무리하겠습니다.